안녕하세요.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이 가열되어 비등이 발생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풀비등 곡선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일링, 비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전 영상 상태도에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비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비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끓는 점이라 하며 대기압에서는 이 지점에서의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끓는다 라는 말은 가열이 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액체에서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냉각의 의미도 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는 냄비 내 물 온도는 100도를 유지하고 냄비 표면의 온도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물이 모두 끓어서 증발하고 나면 냄비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내 물의 존재 자체가 안정성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안정성을 따질 때 원자로 내 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사용했을 때 시스템은 100도를 유지하지만 보다 낮은 시스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물질, 예를 들어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이용하면 시스템 온도를 대략 41도로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풀 보일링 커브를 한번 같이 볼까요? 혹이 하나 있는 낙타 등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X축은 포화 온도와 벽면 온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Y축은 열속을 나타냅니다. 스케일이 로그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을 점점 올리면서 비등 곡선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올라가며 밀도 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대류가 발생하는 내추럴 컨벡션 영역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중요한 지점은 바로 비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 지점 이전에서의 유동은 단상이며 이후에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비등이 시작한다고 하여 이 지점을 OMB라고 부릅니다. 출력에 대한 벽면 온도 변화가 OMB 전과 후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MB 전보다 후에서 출력 상승에 대한 온도 변화가 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상유동에서 열전달 계수가 단상유동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열전달 성능을 요구하는 많은 기기들이 이 영역에서 운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점이 바로 요 꼭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임계열속 CHF라 부릅니다. 비등이 발달하여 CHF 지점에 도달하면 가열 표면이 전기막으로 덮여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표면을 덮은 전기막으로 인해 열전달 계수 또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면 쇠가 달구어질 때 방출되는 붉은 빛이 표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낮은 열전달 특성으로 순간적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B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출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저처럼 실험 장치를 홀랑 태워먹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열면인 고체와 액체가 직접 만나지 않고 기체인 전기가 완전히 덮인 상태에서 비등이 일어나는 필름 보일링이 발생하는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표면을 가열하여 도달할 수 있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기 전에 후라이팬을 충분히 가열한 후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팬 위에서 물방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락실에 가서 애 하키퍽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물방울이 가열 표면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막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가열에 대한 것으로 열속을 올리면서 단상에서 OMB, CHF를 거쳐 필름 보일링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필름 보일링 영역에서 냉각을 하여 A 지점에서 B 지점에 도달하면 급격히 온도가 줄어들어 CHF 지점으로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가열할 때와는 다르게 냉각에서는 B 지점을 지나 아래 꼭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 지점을 미니멈 히트 플럭스 포인트 또는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라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라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필름 보일링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계속 냉각을 하면 표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등 곡선 반대쪽 뉴클리에이션 보일링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냉각은 금속 열 처리 방법 중 하나인 콘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냉각을 하면 OMB를 거쳐 단상 영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비등 곡선에서 가열 냉각 시 이동 경로가 다르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풀비등 곡선 영상을 마치기 전에 비등 곡선을 보면 CHF와 라이덴 프로스트를 연결하는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는 트랜지션 보일링으로 표면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지날 수 있지만 매우 불안정한 영역입니다. 열전달 교재 보일링 앤 컨덴세이션을 보시면 제일 먼저 풀 보일링 커브를 보여주면서 각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OMB, CHF, 라이덴 프로스트에서의 열속 및 온도를 구할 수 있는 상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관식에서의 값은 풀 비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비등에 대한 전체적인 현상은 강제 대류 및 자연 대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또한 비등은 가열 표면의 형상, 재질 및 유동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비등 현상 그 자체는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